자, 이번 시간부터는 수열의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첫 번째로 기본 점화식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걸 하기 전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갑시다. 자, 우리 여태까지는 수열의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진 않았었지만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일반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항.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수열 첫째 항이 3이고 둘째 항이 5고 셋째 항이 7이고 넷째 항이 9고 이렇게 가는 이 수열을 일반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정의한 결과예요. 이게. 자, 똑같은 정의를 할 건데 이번 약간 다른 형태로 정의를 해보자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귀납적 정의예요. 귀납적 정의는요, 일반항을 갖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수열의 첫째 항과 그 다음 점화식이라는 걸 갖고 정의를 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점화식이 먼저 그럼 뭔지 알아야겠죠. 점화식이라는 거는 수열에서 이웃한 항들이 있거든. 이웃한 항들 사이에 일반적인 관계식이에요. 일반적이라고 계속 표현하는데 일반적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문자로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자로 표현된 관계식.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째 항이 3이고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다 라는 식으로 수열을 정의를 합시다. 이 밑에 식을 이웃한항사의 일반적인 관계식이니까 요거를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수열을 정의를 하게 되면 수열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수열을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화식에다가 숫자를 계속 대입하면 돼요. 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고 n에다 2도 대입해보고 n에다 3도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수열의 항들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점화식에다 1 넣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a1이 3이기 때문에 a2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n에다 2를 넣어보면 a3은 a2 더하기 2라는 식이 되고요. a2가 방금 위에서 구했죠. 5였죠. 자, 그래서 a3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n에다가 3 집어넣어보면 a4는 a3 더하기 2 a3이 7이었기 때문에 a4는 이렇게 9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수열의 일반항들을 찾아보면 수열의 항들을 찾아보면 첫째 항은 3이고 둘째 항은 5고 셋째 항이 7이고 넷째 항은 9고 이렇게 되는 거를 이 첫째 항과 점화식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주어도 수열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이 첫째 항과 점화식으로 이루어진 이 식도 수열을 정의 내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첫째 항으로부터 둘째 항 구하고 둘째 항으로부터 셋째 항 구하고 셋째 항으로부터 넷째 항 구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구하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케이스들을 다 찾아가면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걸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뭔지 알았고요. 그러면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이 수열의 특징을 찾아낼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점화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점화식을 해석을 해서 수열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기본 점화식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기본적인 형태의 점화식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점화식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에요. 자, 먼저 등차 수열이 뭐였냐면 이웃한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어요.
그 이웃한 항의 차를 우리가 공차 D라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등차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차를 계속 더해가는 수열이라는 특징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를 점화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d. 이렇게 이웃한 항의 차가 항상 일정한 값이 된다. d라는 일정한 값이 된다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계속 더해간다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n번장에다가 d를 더하면 다음 번장인 n 플러스 1번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보면 바로 공차가 d인 점화식이구나,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등차 중항 이런 것도 있어요. 등차 수열의 특징 중에 자, 가운데항, 자, 이런 거 가운데항의 2배 2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2배는 an과 an 플러스 2번째 항 요거의 합과 같다. 이게 등차 중항에 대한 성질이죠. 그러면 이거는 보면 등차 중항의 관계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an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공차가 얼마인지는 점화식 보고 바로 구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등차 수열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뭐 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좌변에 an 플러스 1 하나만 남겨놓고 우변에 있던 an을 좌변으로 넘겨줘요. 그 다음에 우변에 an 플러스 2는 남겨놓고 좌변에 있던 an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순서대로 수열을 나열해보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인데 an 플러스 1과 an의 차이, 이 차이랑 an 플러스 2와 an 플러스 1의 차이가 있는데 그 두 값이 같다. 그러니까 차들이 계속 일정하게 간다. 차가 일정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요 아래식을 위에식처럼 바꾸게 되면 등차 중앙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이 an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지금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서 많이 나오는 네 가지 형태의 점화식들을 쭉 썼는데 이런 점화식들을 만나면 바로 an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기본 점화식은 조화 수열이에요. 자, 조화 수열이 뭐였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이었어요. 등차 수열인 수열. 이걸 조화 수열이었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역수 an 플러스 1분의 1과 an분의 1. 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역수의 차이가 일정하다. d라는 값을 일정하다. 이런 형태의 점화식을 만나면 an은 조화 수열이겠구나.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이겠구나 라고 알아줘야 돼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n 플러스 1번장의 역수는 n번장의 역수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더한 것과 같다. 자,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계속 d를 더해가면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이다. 역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조화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두 개를 보고요. 역수의 공차가 d인 조화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an 플러스 1분의 2는 an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런 거. 이거 뭐죠? 조화 중항이에요. 조화 중항. 그러므로 조화 중항의 관계식 성립한다는 것은 이 an 수열이 조화 수열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요 조화 중항을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양변을 뭐 통분을 하고 자, 중간 과정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n 플러스 1분의 2는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2 더하기 an. 자, 이와 같은 형태.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역수를 취하면 2분의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2. 자,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나오게 되면, 자, 분모에 an 덕이 있고 분자에는 그 둘의 곱이 있는 꼴, 이런 점화식을 만나게 되면 이거를 지금 진행한 거의 역순으로 양변을 역수를 취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조와 중항의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수열이 조화 수열임을 알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조화 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역수를 취한다는 겁니다. 역수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거죠. 자, 여기 써줄게요. 역수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보아라. 언제 역수에 대한 관계식을 찾냐면 분모에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있을 때는 양변을 역수를 취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쉽게 해석이 되는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식이 쉽게 해석이 되는 형태죠. 쉽게 해석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식을 보고 an이 조화 수열임을 알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 점화식은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에요. 자, 등비 수열은 정의가 이유탄 항의 비가 공비로 일정한 수열이죠. 비가 일정한 수열. 자, 그 비율을 공비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일정한 비율, 공비를 곱해가는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점화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값 r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이건 등비 수열인 거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이렇게 바로 해석이 돼야 돼요. 또 이런 형태의 식도 an 플러스 1은 ran, n번장에다가 r을 곱하니까 n 플러스 1번장, 다음 번장이 나온다는 거는 계속 r을 곱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공비가 r인 등비 수렴을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중항 이런 것도 있어요. an 플러스 1의 제곱,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옆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면 이걸 보고 이거는 등비 중항이 성립을 하니까 등비 수열이겠구나. 등비 수열이란 걸 바로 알아줄 수 있어야겠어요. 이때는 이제 공비가 얼마인지는 점화식 보고 알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점화식들은 만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더 이상 식을 변형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 수열 an은 등비 수열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첫째 항이 3이고 점화식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4야. 그 말은 자, 이유탄항의 차가 4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3에다가 공차 4를 n-1번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일반항이 4n 빼기 1입니다. 그러므로 A10은 3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번도 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5고요. 자,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빼기 an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수열의 항들이 쭉 있을 때 이것의 차, an 플러스 1의 차하고 an의 차가 똑같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D로 똑같다는 거니까 이걸로부터 이유탄항의 차가 일정하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만 알 수 있겠죠. 근데 등차 수열인 건 알 수 있는데 공차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공차를 구해봐야 되는데 공차라는 거는 A2에서 A1을 빼도 구해져요. 그러니까 공차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AN은 첫째 항 1, 자, n-1 곱하기 공차 4. 그래서 일반항이 4n 빼기 3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A15 구하랬으니까요. 15 집어넣어 보면 60 빼기 3, 5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 문제도 볼게요. 첫째 항이 5고요. an 플러스 1이 2an인 수열이야. 자, 점화식 보고 공비 r이 2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5에다가 공비 2를 n-1 곱한 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요 an이 300보다 커지게 만드는 n을 구해보라니까요. 2의 n-1승이 60보다 크면 돼요. 그러니까 n-1이 자, 2의 6승이 64니까 6 이상의 자연수가 되면 될 테니까요. n은 7 이상의 자연수. 따라서 n의 최소값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본 점화식은 개차 수열의 점화식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개차 수열의 점화식 얘기하려면 개차 수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개차 수열의 정의. 사실 개차 수열의 정의 자체가 자, 개차 수열을 이제 bn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차 수열의 정의 자체가 점화식으로 나와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을 bn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떤 수열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웃한 항들의 차들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근데 이 차들이 이번에는 일정한 게 아니야. 어떤 규칙을 갖고 변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차를 B1, 두 번째 차이를 B2, 세 번째 차이를 B3, 여기는 이제 n-1, bn-1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를 쭉 나열해서 만든 수열, 이거를 개차 수열, 차이를 이어서 만든 수열, 개차 수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개차 수열의 정의가 뭔지 알았으면 이걸로부터 bn 개차 수열로부터 an 요거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 an은 자, 볼게요.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은 첫째 항 A1에다가 개차 수열들을 쭉 더해주면 되는데 몇 개를 더해줘야 되냐면 n-1개 더해줘야 돼요. B1, B2, B3 해서 n-1번째 항까지 더해주게 되면 an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차 수열이 뭔지 알고 개차 수열로부터 an 구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개차 수열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차 수열 점화식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an 플러스 1 빼기 an이 fn이다. 또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이다.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럼 이 식을 보고 fn이 개차인 수열이 an이구나. an 수열은 an은 이렇게 씁시다. an은 fn이 개차 수열인 수열이구나. 이거 말이 중복되네요. 개차인 수열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해석이 됐으면 그걸로부터 an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개차 수열로부터 an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an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차 수열의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점화식이 자, 첫째 항은 1이고 점화식이 자, an을 왼쪽으로 넘겨볼게.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점화식입니다. 근데 이 점화식 보고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바로 bn이란 말이야. 개차 수열. 그 개차 수열이 2n 빼기 1인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면 돼요. 자, 그래서 an은 A1 1이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개차 수열 BK는 이제 2K 빼기 1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bn으로부터 an 구하는 공식을 써서 an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계산만 하면 되죠. 자, 시그마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주고요. 계산하세요. 2분의 n-1 n 빼기 n-1. 자,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전개하면 n제곱 빼기 n 빼기 n 2n 더하기 2.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30은 30 넣으면 900 빼기 60 더하기 2니까요. 842가 A3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차 수열이 뭔지를 알면 이런 식으로 공식 써서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개차 수열이 교과서에서 빠졌단 말이죠. 그럼 개차 수열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점화식을 푼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원리가 원래는 이 점화식에다가 n에다가 1 넣고 n에다 2 넣고 n에다 3 넣고 해서 여기가 an 빼기 an-3 될 때까지 넣어주면 이렇게 되거든. 넣어준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해서 an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과정이 개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개차수열로부터 an 구하는 공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쭉 다 더해보면 이렇게 다 소거돼서 좌변은 an 빼기 a1이 되고요. 우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빼기 1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요 식이죠. 이 식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